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입장 발표. 북한의 미상 발사체 발사 행위와 윤석열 후보의 선제 타격 발언을 규탄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먼저 어제 순직하신 전투기 조종사님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북한이 어제 또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UN 안보리결의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는 국가의 제일 의무입니다. 특히 안보 문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정략이 개입해서도 안 됩니다. 북한의 이러한 행위는 UN 안보리결의 위반일 뿐만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선거 기간에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거의 총풍 사건, 북풍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한반도 긴장과 안보 불안을 조장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의심받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북측의 안보 포퓰리즘 정쟁화에 도움을 준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선거 국면에서 북측의 이 같은 행위가 과연 어느 진영에게 유리하겠습니까? 북한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을 즉시 멈춰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와 군에도 당부드립니다. 신뢰받는 국방력과 철저한 준비는 평화를 위한 가장 확실한 전제 조건입니다. 우리나라 군사력은 세계 138개국 중 6위 수준입니다. 정부와 우리 군이 노력해온 결과입니다. 순위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 생명과 안위입니다.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보 태세를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전쟁 위험을 고조시키는 위험한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1야당 대통령 후보인 윤석열 후보가 선제 타격을 주장합니다. 세계 어느 지도자들도 선제 타격을 섣불리 말하지 않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침략적 전쟁을 종용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고 자칫 선전포고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 후보는 선제 타격 운운하며 전쟁 위기를 조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킬체이는 대량 살상 무기나 핵 공격이 명백하고 임박했을 때 표적을 타격하는 것이지 무기시험이나 발사체 시험 등의 상황에서 언급할 사안이 아닙니다. 이를 모르고 선제 타격을 꺼내든다면 무지한 것이고 알고 한 것이면 무책임한 것입니다. 한반도와 동북아를 긴장으로 몰고 가는 것은 결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 안보를 선거운동에 이용하여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는 선동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국정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은 나라의 운명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자신의 발언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현대전은 가공할 살상무기가 동원됩니다. 이긴 전쟁보다 비싼 평화가 낫습니다. 전쟁은 최후 수단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책입니다.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상책입니다. 국민의 생명,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화약고 안에서 불 장난하는 어린이를 보는 느낌입니다. 위험한 전쟁 도발 주장을 깊이 우려하며 국민 안위와 나라 경제를 위해 지금이라도 선제 타격 발언 철회를 촉구합니다. 우리 헌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대통령의 성실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준수하는 대통령, 평화를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평화는 가장 강력한 외교 안보 정책임과 동시에 경제 성장을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참혹한 전쟁을 경험한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라면 이념과 정당을 떠나 국민 안위와 나라 경제를 위해 평화를 우선할 책무가 있습니다. 안보 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이재명. 다음 뉴스, 대한민국 10대 그룹 CEO들과 넥타이 풀고 만났습니다. 경제 강국 대한민국의 주역인 경제인들과 한자리에 모이니 그 어떤 위기도 해척할 큰 힘을 얻은 기분입니다. 정해진 시간을 넘기고도 질문 한 개만 더를 외칠 만큼 열정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민생은 결국 경제입니다. 그 핵심에 기업이 있습니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고 자본과 기회도 생깁니다. 기업의 성장이 국민의 삶과 동떨어져 있지 않은 이유입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시장을 역행하는 기업도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기업 활동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토대를 구축하고 기업은 기업 활동의 결과로
정부와 공동체에 기여하는 선순환이 결국 튼튼한 경제를 만든다고 믿습니다. 공정한 경쟁과 효율적 자원 배분, 창의와 혁신이 펼쳐지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기업의 성장을 이끌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담보하는 내일이 기대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제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백지 상태의 대한민국을 선진국 수준으로 이루어낸 기업인의 창의와 도전 정신으로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다음 뉴스, 정당 가입 연령을 만 16세로 낮춘 정당법 통과를 환영합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당법 개정안은 지난 연말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피선거권을 만 18세로 낮춘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만 18세부터 출마를 위해 필요한 정당의 공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당원 가입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청소년이라도 만 16세부터 정당에 가입해 활동하고 만 18세가 되는 해부터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목표를 밝히고 유권자의 판단을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정당 가입 연령을 법으로 규제하지 않는 데 비하면 한참 늦었습니다. 보다 많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정치적 기본권을 행사할수록 더 좋은 민주주의 사회로 갈 수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늘 기회가 열린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이재명의 합니다. 소확행 공약 45번째, 개성 있는 타투 합법화하겠습니다. 대국민 퀴즈 하나 드립니다. 눈썹 문신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의료인에게 시술 받으면 합법, 타투이스트에게 받으면 불법입니다. 우리나라 타투 인구는 300만 명, 반영구 화장까지 더하면 약 1,300만 명, 시장 규모는 총 1조 2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나의 거대한 산업이 되었지만 의료법으로 문신을 불법화하다 보니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됩니다. 얼마 전 한 타투이스트의 유명 연예인 타투 시술 사례도 그런 경우입니다. 연예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데 타투이스트는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타투이스트들은 늘 불법의 굴레에 갇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상적인 협박, 비용 지불 거부, 심지어 성추행을 당해도 신고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의료적 목적이 없는 문신까지 의료행위로 간주해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이미 세계 각국은 타투를 산업, 보건, 위생에 관한 합리적 규제 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최근 최고재판소에서 타투 시술 행위를 합법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문신을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고 종사자들도 불법 딱지를 떼고 당당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 타투이스트들이 합법적으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국회 계류 중인 타투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둘째, 안전한 타투 시술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차원의 위생관리 체계를 만들고 관리하겠습니다. 민생과 산업을 위한 타투 시술 합법화, 이재명이 하겠습니다.